네,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결과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83입니다. 어제 1심 재판부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이 형량만 살아도 지금 최순실 씨가 63세니까 83세에 출소하게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이대 부정입학으로 3년이 또 선고된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86세죠. 간단하게 그렇네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네. 이제 형기에는 판결을 받기 전에 복역한 기간. 네. 네. 지금 1년 3개월쯤 됩니다. 예. 450일이니까. 네. 이거는 빼줘야죠, 그 중에서. 아. 예. 지금까지 450을 살았으니까. 네. 그러면 한 84세 정도. 예. 네. 어쨌든 그것도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그리고 확정돼야지, 이제 그게 확정돼야 확정된 걸 결정되는 전제로 한 거죠. 겁니다. 네, 1심에서 20년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이나 또 상고심까지 갔을 때는 형량이 좀 바뀔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어떠세요? 이 징역 20년이라는 선고를 예상하셨어요? 저조차도 한 12년에서 15년이 아닐까. 아, 왜냐하면 그렇구나. 제가 네. 그 옛날에 청부살인, 남편이 아내를 죽인 청부살인 사건을 맡은데 그게 20년 나왔거든요. 네. 사람을 죽인 사건이. 예, 그것도 청부살인, 예. 돈을 노리고. 예.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도 25년이고 보통 법원에서는 한 반 정도 선에 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사안이 좀 무거운 걸 감안해서 한 15년까지 되겠다 했는데 네. 20년이 된 거는 아마 재판부에서 그 판결 이후에 밝혔지만은 어떤 최초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르게 네. 하고 어떤 대통령이란 최고 권력자의 권력을 자기가 막후에 얻고 네. 국정을 완전히 농단했다. 이거는 진짜 대역죄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법조계 안팎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에 비교해봐서도 꽤 중형이 선고됐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최순실 측은 굉장히 반발했는데요. 변호사의 당시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피고인 최서원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거와 전혀 다릅니다. 말하자면은 할 말이 없는 정도. 그래서 재판부가 지금은 아직도 의혹 심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오늘 법정에서 재판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은 우의 송경격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의 송경격이라고 하는데 저 뜻 좀 해석을 해주시죠. 소기의 경익이죠. 네. 그냥 그대로 말하면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들은 열심히 변론했는데 네. 재판장이 어제 판결 이유 읽는데 보니까 자기들 주장은 뭐 안 들은 거하고 똑같은 걸로 네. 다 검찰 것만 배척됐으니까. 전부 다 네. 인정했다. 그렇죠. 뭐 두 가지 무죄 나왔지만 그거는 뭐 아주 일부분이고 자기들이 이렇게 피땀 흘려 서면 쓰고 변론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좀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더 이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는 이유가 아무래도 1심 선고를 맡았던 김세윤 부장판사가 굉장히 겉으로는 유하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특히 최순실 씨 이야기도 굉장히 잘 들어줘서 최순실 씨가 우리 부장님 하면서 굉장히 조금 기대감을 나타냈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더 중형이 선고되니까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네. 우리 재판할 때도 그렇고 변호사 할 때도 그런데요. 네. 이제 재판장들이 네. 좀 가혹하게 할 피고인한테는 오히려 따뜻하게 해줍니다. 아. 왜냐하면 막 신경질 내고 네. 화내고 이러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럴 수 나한테 억울하게 네. 재판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을 주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이 엄하게 벌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예. 말 다 들어주고 아까 우의독경이라 그랬죠. 네. 송경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재판장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웃고 예. 그러니까 또 최순실 씨로서는 네. 또 재판장이 자기 편을 생각해야지 재판 받기 편합니다. 일단 법정에서. 예. 그리고 반대로 있죠. 이 좀 관대하게 집행유예 풀어줄 피고인한테는 좀 엄하게 합니다. 예. 좀 그 훈계하는 의미에서. 예.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장이 웃는다고 절대로 그 안심하면 안 됩니다. 판결문도 보통 읽을 때 보면 네. 앞에는 쭉 형거 이게 나올 때 이건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건 저래서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읽다 보면 읽어 내려간 거 보면 나한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겠거니 하는데 뒤에 가면 그러나 그 다음부터 정말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판결 이유도 그렇습니다. 예. 그 보통이 이제 피고인이 이렇게 다투고 어떤 점으로 보면 그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으나 그 다른 증거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유죄다. 그러니까 그러나 뒤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 변호사님도 판사 시절에 집행유예 선고가 만약에 예상되면 더
엄격하게 하고. 아, 그건 그래서-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네.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그게 유죄인데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러면 또 나가서 또 재범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판 중에는 아주 엄하게 홍계도 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게 엄하게 해도 집행유예 받으면 씻은 듯이 네. 판사에 대한 감정이 사그러지기 때문에, 네. 사그라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게 무기징역 다음에 가장 유기징역으로 가장 높은 그 형량은 얼마나 됩니까? 아, 지금 30년까지 아, 선고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 경합범 가중이라고 해서 여러 죄가 한꺼번에 예. 되면 그게 45년까지인지 40년까지인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30년이 유기징역인데 23년이면 예전에 그랬나요? 뭐 무기징역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엄한 그러니까 연세 내려졌기 많으신 분한테는 20년, 30년 하면 거의 무기징역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선고는 아무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와 비교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엇갈린 부분이 좀 몇 개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엇갈렸던 부분이 이제 삼성이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한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한 36억만 지원해줬다고 네. 인정을 했는데 이번 최준실 씨의 재판에서는 72억이나 지원해준 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네. 형량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엇갈렸던 거죠? 결국은 용역 대금은 뭐 차이가 없었던 거고요. 네. 포어스 포츠에 보냈다는 네. 36억. 결국은 말 대금 세필 살 시도하고 뭐 이런 예. 거 어려운데 그 세필의 대금이 과연 뇌물이냐? 2심에서는 이게 삼성 소유고 예. 방안 빌려줬다. 그게 네. 빌려준 데 대한 임차료 정도가 뇌물이다 그랬고 이번 1심에서는 이 세필도 이름은 삼성이지만 실질은 최순실 씨 소유다. 우리 명의신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예. 그게 명의신탁 정도로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요 금액에서 이 말값 30몇 억이 더해지니까 뇌물이 2배로 늘어나 버린 거죠. 그렇군요. 이게 1심에서는 70억 갔다가 2심에서는 36억, 또 최순실 씨 1심에서는 또 36억, 72억. 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 판결 났을 때도 이게 결국 대법원에서 정리가 될 거 아닌가. 예. 왜냐하면 1심 판사도 물론 2심 판사보다 경력은 적지만 그래도 법조인이고 그럼요. 판사 경력이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봤다는 건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2심도 물론 더 근거가 있고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어느 쪽에 근거 있냐를 갖다가 밝혀줘야 되는 거죠. 예. 게다가 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사초라고 불리는 예, 그 예, 수첩도 예, 예.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1심에서는 인정됐다가 2심에서는 불인정. 이번 또 최순실 씨에서는 또 인정이 됐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또 왜 그래요? 아, 그건 왔다 갔다 한 것보다도 평가 나름인데요. 네. 그 안에서 그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했다는 말이 적혀 있다. 예. 누구가 전해줬다. 이러면 이게 그 독대한 거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전해준 거기 때문에. 예, 예. 그 사람이 나와서 내가 그 말을 했고 그게 안종범 그 수석의 수첩에 적혀 있다. 그러면 증거가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전문 증거라서 그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그 이재용 재판부의 판단이었고요. 그다음 이번에 1심에서는 네. 이게 그 바로 직접 증거로 쓸 수 없지만은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증거를 유추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간접 증거로는 증거 능력이 있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직접 증거로 보면 증거 능력이 없고 간접 증거로 보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예. 네. 자, 최순실 씨가 벌금으로 이제 추징금 72억, 벌금 180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벌금과 추징금 차이부터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벌금은 말 그대로 형벌입니다. 예. 내야 되는 거죠. 물론 돈은 둘 다 내야죠. 예. 근데 이제 벌금은 형벌의 의미고, 이거는 뭐 자기가 어떤 이익을 찾았는지 관계없이, 당신은 이 정도 금전으로 사람이 네. 자기 돈 내게 되면 고통받지 않습니까? 예. 누구든지. 우리 앵커님도 지금 나한테 100만 원 주라면 고통받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가에 주라 그러면 그만치 고통을 받아라 이겁니다. 네, 형벌이라는 네, 거는. 벌금. 예. 추징은 뭐냐 하면은 네가 어떤 범죄로 이익을 취했으니까 네. 그 이익을 가지면 안 된다. 범죄로 인한 이익이니까 네. 그걸 국가에 토해내라. 예. 이게 추징입니다. 그래서 벌금은 안 내면은 네. 그 사람 재산이 있다고 해서 집행 못 합니다. 아. 자기가 스스로 뭐 내 재산 팔아가지고 벌금 내는 건 관계없는데 예. 안 낼 때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어떻게 하냐면은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아, 몸으로. 몸으로 뭐 좀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황제 노역 이런 이야기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200 몇십 그게 원 벌금이군요. 내가지고. 예. 근데 그거는 3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노역장 예. 유치도. 예. 근데 그래서 뭐- 추징은 안 낼 때 예. 이거는 노역장 유치를 못 합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하고 그 사람이 가진 재산, 예. 뭐 범죄로 인한 재산이든 어떤 재산, 가진 재산을 국가에서
계속해서. 처분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정유라 씨가 지금 미승빌딩에 살고 있는데 네. 이것도 만약에 미승빌딩도 지금 가압류 상태긴 하지만 다 추징하게 된다면 정유라 씨가 정말 이렇게 거리에 나앉을 상황까지도 최악의 경우 이렇게 초래할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는 추징 보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가압류는 민사에서 하는 말이고 예. 형사에서는 이제 추징금을 받기 위해 추징 보전, 가압류와 같은 겁니다. 네. 해놓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추징 그 재판이 확정되면 네. 아마 국가에서 공매 처분해가지고 네. 그걸 산 사람이 정유라 씨를 쫓아낼 수 있겠죠. 자기 거니까 이제. 예. 근데 그때까지는 아마 정유라 씨가 거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키워드는 바로 면세점입니다. 자, 똑같은 재벌 회장이었는데 뇌물을 줬다고 판단이 됐는데 한 사람은 구속이 됐고 한 사람은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습니다. 어제 신동빈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이 됐는데 과거에 사실 청문회 나와서는 뭐 돈을 냈냐, 뇌물을 줬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님은 어떻습니까? 회장님도 정부의 어떤 편의를 가지고 출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냈습니까? 무슨 대가를 기대해서 우리가 출연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은 구속되고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차이는 신동빈 회장의 면세점이 오히려 그렇죠. 독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 이재용 부회장 네. 같은 경우는 2심 판결에서 네. 그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 준 게 아니다. 그건 네. 관계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이 전부 다 그 뇌물이 아닌 걸로 판단돼 그렇죠. 버렸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묵시적 청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묵시적인 명시적인 네. 청탁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강박에 의해서 겁박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겁박. 돈 낸 거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느낌이 컸던 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행유예고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그 롯데 면세점 이게 본래 탈락이기 위해서였는데 이걸 청탁해가지고 박근혜 전 그렇죠. 대통령이 탈락됐다가 네, 그러니까 박근혜 뇌물에 대통령은 독대 후에 다시 선정이 됐죠. 그렇죠. 예. 청탁의 대상이 명백해졌잖아요. 아, 구체적이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뇌물이고 그 어떤 부정한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뇌물죄에서 판단의 기준이 그겁니다. 부정한 대가를 가지고 거래를 했느냐 안 했냐거든요. 예. 신동빈 회장이 실형받은 거는 부정한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다는 거죠. 예. 근데 보면 이게 K스포츠재단에 70억이 갔다가 네.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뇌물을 줬다가 도로 다시 회수를 해도 이건 뇌물입니까? 뇌물은 성립되는 겁니다. 아. 그대로. 예. 예. 그래서 신동빈 회장도 그 줬던 돌아왔던 돈, 예. 거기서 추징이 됐던가 그럴 겁니다, 아마. 예. 추징인지, 예. 그 벌금인지, 아마. 예. 신동빈 회장이 오늘 이제 평창에 가서 스키협회 회장으로서 스키점프와 스노보드를 참관하고 또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었는데 그 일정마저도 지금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키워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인데요. 주 책임자입니다. 어제 최순실 씨 선고를 하면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주 책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순실 씨보다 박 전 대통령이 더 형량이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네. 형이 너무 좀 많은 거 아니냐 그러셨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형을 정할 때, 주, 부, 그 다음 제3 정해놓고 순서대로 하거든요. 아, 예. 그렇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그 재판부의 생각은 20년 훨씬 이상을 갖다 선고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최순실 씨를 갖다가 너무 차이 나면 안 되거든요. 예. 약간의 주부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다고 지금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20년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중형을 내리기 위한 정지 작업이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5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20년이 나온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중형이 선고될 예고편이었다. 저 그렇게 추측됩니다. 그러면 20년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알파보다 20년 이상은 30년 될 수 있는 거고요. 유기징역 이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정해진 형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예. 말 30년, 45년 이런 게 있으니까 예. 그보다 더 커질 수 있겠죠.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말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과연 최순실 씨와 공동정범, 공범이라고 지목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운명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